한국기독교기념관 기획 사기 문제와 관련한 핵심 인물인 황학구 이사장이 본인의 입장을 강변하고 나섰습니다.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아산시 인주면의 한 공장의 주차장 부지가 지목상 창고 용지임에도 버젓이 차량들이 주차돼 있어 관계당국이 경고 조치에 나섰습니다. 교육경비 삭감을 두고 아산시 의회 및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박경기 아산시장이 이 문제에 대한 정당성을 피력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건설 현장 타워 크레인 원래비 문제가 천안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천안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결과 천안과 아산 지역에서도 당선자들의 면면이 드러났습니다. 가능성을 본다는 건 내 꿈에 힘을 더하는 것. 이곳에선 누구나 새로운 날을 발견하고 더 큰 미래를 꿈꾸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우리의 가슴 벅찬 상상이 현실이 되도록 내 꿈의 시너지가 되는 대학. 백석대학교.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기념관 사업 핵심 인물인 황학구 이사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황 이사장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역사의식이 남다른 인물로 포장돼 왔는데요. 취재진 앞에선 즉답을 피한 채 자기 입장만 강변했습니다. 지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 출석한 황학구 이사장은 시종일관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황 이사장이 받는 혐의는 2017년 11월경 투자 피해자 A씨 동의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고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황 이사장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황 이사장은 법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심리를 마친 후 황 이사장은 천안시 행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관련 천안시는 2021년 8월 건축물 착공신고 불가 처분을, 2022년 4월엔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각각 취했습니다. 황 이사장은 이 두 건의 조치에 대해 취소 소송을 냈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야 확정되는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세계 최대 예수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서류로 보여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행정심판 게 뭐냐면 공사를 한다고 신고를 했는데 공사 착공 불허가 신청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충남도에 행정심판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본안도 판사님한테 저희가 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거 하나, 두 번째는 저기 공사 불허가.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과정, 그리고 왜 분쟁이 생겼는가. 분쟁이 생긴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예수상이 뭐 불법이라고 했죠. 나중에 저희 서류를 서류로 보여드릴게요. 그냥. 법원엔 황 이사장을 고발한 A씨 부부가 와 있었습니다. A씨 부부는 황 이사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황 이사장의 행적으로 볼 때 황 이사장이 천안시를 상대로 소송으로 맞불을 놓는 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판단입니다. 천안시 행정이 불필요한 소송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선 사법부가 신속히 사건을 매듭짓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현재 가동을 멈춘 상태인 아산시 인주면의 한 공장 부지에는 수백 대의 차량들이 주차돼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천안TV 취재 결과 차량들이 주차돼 있는 땅은 창고 용지로 주차장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한두 대도 아닌 차량들이 주차돼 있는 것을 보고 인근 주민들은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최영민 기자가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가동이 멈춰진 아산시 인주면의 한 공장의 모습입니다. 공장의 가동이 멈췄음에도 이곳에는 수백 대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천안TV가 해당 부지에 대해 취재한 결과 이곳의 지목은 창고 용지로 자동차들이 주차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 부지를 공장으로부터 임차한 곳은 렌터카 회사인 L사의 협력업체로 L사가 관리하는 렌터카 수백 대가 주차장 곳곳에서 출고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자주 목격했던 인근의 주민들은 엄연히 자동차를 주차해서는 안 되는 곳임에도 차들을 주차해 놓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공장이 운영하지 않은 것이 꽤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장에 관련된 차들이 아님에도 주차되어 있는 건 불법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관계관청은 이를 파악하고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아산시청 측은 지목의 성격과 맞지 않게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측에 구두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돼 있는 그런 저기를 자기네 회사에서 그 본인 회사들의 이제 그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은 허용은 되는데 그걸 갖다가 다른데 저기 해가지고 해서 한 거는 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을 갖다가 그 하지 마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 사측에다가요. 예, 예. 천안TV는 취재를 진행하며 다양한 루트를 통해 렌터카 회사인 엘사에게도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엘사 측은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는 말만 남겼을 뿐 이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서는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1월 교육경비를 일방 삭감한 일이 심상치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반발한 데 이어 아산시 의회는 삭감 예산 원안 집행을 촉구하는 철야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오히려 자화자찬으로 일관해 반발에 기름을 붓는 양상입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경규 시장이 일방적으로 교육경비를 삭감한 데 대해 김희영 의장 등 아산시의 여야 의원 17명은 9일 오전 아산시청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철야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시위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 시장 행보는 의회의 권한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의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김희영 의장은 이번 사태에서 의원으로서 자리에 연연할 수 없었다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집행부에서 편성을 요구했고 그것을 심의한 죄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어린 아이의 학부모의 아픔으로 피해로 돌아가는 이 사태에서 아산시의 17명의 의원은 자리에 연연할 수 없습니다. 앞서 아산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와 아산시 학부모회도 7일 오전 아산시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갖고 박 시장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교육경비 예산 원안 환원 그리고 교육정책 협치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반발에도 박경규 시장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 시장은 10일 오전 아산시 의회에 출석해 자신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군수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의회에서 의결해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장에게 집행 권한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결된 것이 모조리 강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 과정에서 사업의 적정성이나 형평성, 재정 건전성, 효율성 등에 대해서 문제가 발견되면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박 시장이 교육경비를 삭감하면서 아산시 교육지원청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시의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드러났습니다. 아이들이 피해 보지만 이거 삭감해도 됩니다. 교육지원처에서 그렇게 답변한 적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박경규 시장님 일방적으로 이 공문을 보낸 거 맞죠? 1차는 브레인 결과를 통보를 드렸고요. 2차는 그 교육장님하고 시장님 면담 결과를 해서 조정했습니다. 면담은 이 후입니다. 제가 사실만 말씀하시라고 했잖아요. 삭감하라고 아이들 피해 봐도 되니 삭감하라고 했는데 했다고 해서 이거 보낸 거 아니잖아요. 맞죠? 네. 거기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맞죠? 맞습니다. 박경규 시장은 자신의 조치가 아산 시민의 교육권을 찾아오기 위한 큰 소통이라는 사뭇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를 폈습니다. 이 같은 불통행정을 제어할 뚜렷한 장치가 없어 당분간 지통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천안시가 지난 8일 올해로 115주년을 맞은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박상돈 시장과 정도희 천안시 의회 의장, 천안시 공직자 및 유관단체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성평등 릴레이 지지 선언과 공무원들의 성평등 선언문 낭독, 관련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미리 준비된 종이로 종이 비행기를 접어 날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양성평등으로 함께 가는 행복한 도시 천안이 비행기처럼 힘차게 날아오르길 희망했습니다.
박상돈 시장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용기를 낸 여성들을 기억하고 차별 없고 성평등한 천안을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산시 탕정역 인근에는 역 조성의 즈음에 조성된 조그만 공원과 소도로가 위치해 있는데요. 그런데 이곳 한 구석에 다수의 캠핑카를 비롯한 차량들이 무분별하게 주차돼 있어 자칫 불법 주차, 무법 천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조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산시 탕정역 인근에는 역 조성과 함께 생겨난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한 구석에 캠핑카를 비롯해 대형 트럭, 승용차, 버스 등의 차량들이 무분별하게 주차돼 있어 주변 시민들의 의아함을 사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차들이 주차돼 있는 도로 가장자리는 황색 실선으로 원칙적으로 주차가 금지된 곳입니다. 하지만 차주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버젓이 주차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 관계관청인 아산시는 현재 해당 도로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거기 한달물길 7로 거기가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닙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니어서 작년에 동네에 있는 주민분들이 단속 좀 해달라 단속을 못했죠. 이제 주정차 금지 구역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있는 6월달에 올렸고 7월달에 이제 그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그 구간이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 요청이 부결됐어요. 이 모습을 자주 지켜보는 시민들은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방치된다면 탕정역을 이용하기 위해 차량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주차를 하게 돼 불법 주차의 온상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행정이 아닌 주민들의 불편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유관순상위원회가 수여하는 올해 유관순상 수상자로 제주도 출신 항일운동가이자 교육운동가인 고 최정숙 선생의 업적을 계승하기 위해 결성된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이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진행된 유관순상 시상의 이모저모를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최고 여성상인 유관수상 수상자의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이 선정됐습니다. 김태웅 충남도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관수상위원회는 지난 7일 제22회 유관수상 수상자로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을, 유관순 햇불상 수상자로 천안여고 송지혜 학생 등 15명을 뽑았습니다. 유관수상은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여성이나 여성단체를 선발해 그 공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충남도와 서울 이화여고, 동아일보가 2001년 공동 제정했습니다. 제주도를 연고지로 둔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은 제주 출신 항일운동가로 평생을 여성교육운동에 헌신한 고 최정숙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로 국내외 여성 등의 자립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저희들이 꼭 받고 싶었던 상이거든요. 동갑내기 1902년생인 우리 유관순 열사님과 최정숙 선생님은 정말 저희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이 오늘 유관순상을 타게 되면서 하늘에서 만나서 많은 회포를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은 그 최정숙 선생님의 후예들인 제주도 여성들의 쾌거이자 제주도민들의 기쁨이며 영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순상을 받은 단체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좀 더 많은 나눔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관순 햇불상은 18세의 나이로 순국한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되새기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 2002년 제정한 상으로 전국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과 만 16세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유관순 햇불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원래 평소에 협동심과 리더십과 청소년 자치 활동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천안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을 해왔는데요. 그중 하나는 3.1절 100주년을 기념으로 부스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태극기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태극기를 만들면서 독립운동가 분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 11일 독립기념관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유관수상 수상자에게는 2천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를, 유관순 햇불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14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오는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독립기념관 일원에서 개최될
2023 K컬처 박람회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안시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행사의 목표와 목적, 추진 현황, 프로그램 등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서 글로벌 한류 문화를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열릴 이번 박람회는 독립기념관 전역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K-팝 스타를 섭외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출연진 구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는 올해부터 3년 동안 지역 박람회 개최 후 오는 2026년 세계 박람회 개최를 목표로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토대를 앞으로 더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나서 각종 공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른바 타워 크레인, 원래비 문제 등에 대해 칼을 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이 천안 지역에서도 타워 크레인 기사들의 원래비 문제가 극심한 것으로 천안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타워 크레인 기사들 역시 할 말은 있다고 하는데요. 최영민 기자가 이들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요소들을 제거하겠다면서 특히 타워 크레인 기사들에 대한 원래비 지급 문제에 대해 철퇴를 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원래비 문제는 천안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천안TV의 취재에 임한 다수의 현장 관계자들은 타워 크레인 기사들에게 지급되는 원래비가 늦어지거나 지급되지 않으면 공정에 있어 많은 손실을 입게 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비만 대당 한 500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오래된 관행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타워 기사들이 다 이제 노조에 가입된 이유는 더 그런 거죠. 단체적으로 이제 행동을 하니까. 노조 쪽에서는 공문을 보냈어요. 원래비 안 받고 안전운행 하겠다. 자기들이 이제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뻔하고 운행도 지금 정시 운행하겠다고 해서 시간을 이제 지키겠다. 일을 하는 것도 좀 사실 효율이 좀 안 나죠. 타워 크레인 기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조 측도 할 말은 있었습니다. 현장 관계자의 말처럼 돈이 안 나오거나 늦게 나온다고 해서 작업을 늦추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현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예. 돈이 안 나온다, 늦게 나온다 해서 그걸 가지고 작업을 늦게 한다거나 뭘 안 해준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네. 있을 수는 있는데 예. 그런 형태의 무슨 태업 아닌 태업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기사들은 그렇게 드물다고 보면 되나요? 저희는 이제 성과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받게 되면 면허 정지당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고 일을 좀 이렇게 시키고 하려고 해요. 근데 저희가 일단은 그거 안 받겠습니다. 네. 얘기하더라도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리고 저는 정상적으로 일은 다 해줍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경찰이 직접적으로 나서고 있는 건설 역량의 각종 부조리와 관련된 문제가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지, 그리고 정부는 이에 대해 반발하는 노조와 어떻게 타협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지난 8일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진행된 가운데 천안과 아산 지역의 각 조합에서도 새로운 조합장들이 탄생했습니다. 천안 지역의 경우 천안농협의 윤노순 조합장이 53%가 넘는 지지를 얻어 연임이 확정됐고, 대전 충남 양계축협의 임상덕, 대전 충남 양돈축협의 이재만 조합장도 연임됐습니다. 또한 동천안 농협의 조덕현 조합장도 당선돼 임기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천안시 산림조합에서는 천안시 공직자 출신인 김덕환 후보가 당선돼 새로운 출발을 앞두게 됐습니다. 이 밖에 성환농협의 송태철, 입장농협 한한수, 천안 공주 낙농농협 맹광열, 천안 배원예 농협 박성규 후보가 각각 조합원들의 지지로 당선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또한 성거농협 이재흥 직산농협 민병옥, 아우네농협 이보환, 천안축협 전관규 후보는 단독 후보로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아산에서는 둔포농협 이상록 후보를 비롯한 11명의 당선인들이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충청남도 의회 사무처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연찬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8일 진행된 교육에서는 120여 명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처리비 집행 기준 등 회계 처리 실무 교육과 복무 관련 교육, 청년 문화 조성을 위한 특강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공직자들은 공직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와 제한 및 금지 행위를 숙지하고 회계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 시간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정구 의회 사무처장은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청렴이라면서 모든 일에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천안TV 초대서 오늘 이 시간에는 봉사의 달인으로 널리 알려진 늘 소녀 같은 미소를 머금고 계시는 유원년 어르신을 모셨습니다. 또한 천안신문과 아산신문이 공동 발간하는 2021-2022 천안 아산을 빛낸 사람들에 선정되기도 하셨는데요.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미소가 아름다우세요. 소녀 같은 미소. 그렇게 늘 살았으면 네.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미 봉사의 달인으로 정말 이 천안에서 모르는 분들이 없으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처음 봉사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때가 마침 내가 학업을 시작을 할까 아니면 봉사를 할까 기로에서 있다가 그때부터 공부를 하면 박사 과정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네. 봉사를 하자. 봉사를 해서 정말 도도한 생각이라고 할까? 그런 남을 위해서 봉사하자.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게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봉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나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구나. 봉사를 하고 나면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데 왜 처음에 그 생각을 못하고 남을 위해서 한다고 했을까? 좀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봉사를 하다 보니까 봉사는 네네네.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예.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또 나 혼자만이 하는 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많은 또 도움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네, 도움이 필요하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우선이고 그 남는 시간에 봉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봉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가족들이 도와주니까 가족보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니까 어서 가서 하라고 그거 먼저 하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남편도 또 가족들도 모두 고마워요.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가족들도 이렇게 많이 응원해주고 하다 보면 네네네. 봉사하는데 좀 더 힘을 얻어서 할 수 있을 것 그럼요.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봉사로 모르는 분들이 없다고 천안에서 그러시는데 아무래도 이런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네, 많지요. 네. 정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그 혼자 계신 분, 이북에서 오셔가지고 혼자 계신 분을 요양원에 모시고 있으면서 돌아가셔서까지 그 뒷일까지 다 하는 일도 그랬지만 더 깊이 남는 건 고등학교 다니면서 아기를 낳은 젊은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가 그 적십자에서 기저귀 나눠준다라는 그걸 소식을 듣고 적십자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적십자에서 연락이 와서 뛰어가 보니까 아파트에 갔더니 아기 하나는 막 기어다니고 또 하나는 임신 중이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아기 아빠는 군대 간 거예요. 그래 그 환경을 딱 보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 손길이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관공서. 관공서를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를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나중에 그 아이들이 읍사무소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도와드릴 때 같이 하자고 했더니 읍장님이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같이 돕자고 해서 그때부터 그 집을 도와가지고
제대할 때까지 도와줬어요. 도와줬더니 제대하고 나서 예. 애기 둘, 엄마, 아빠 넷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정말 보람이 있었어요. 예. 정말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했던 네네. 가정인데 그 아이들도 참 잘 클 수 지금 잘 있어서 크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예. 잘 크고 있어요. 그 엄마가 아기들을 지켜야지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애들을 키우니까 애들도 너무 예쁘게 크고 잘 자라요. 지금도 가끔 만나서 할머니라고 인사하고. 굉장히 보람되실 것 네네. 같습니다. 이렇게 도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돕지만 또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서 전국 초등학생 문화 100일장을 개최해 오고 계시다고 알고 있어요. 이건 또 어떤 행사일까요? 네, 그건 제가 또 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봉사활동 하기 전서부터 그 이제 동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 동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동시도 써보고 또 이렇게 하다가 그 당국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시를 등단을 했어요. 예. 와우. 등단을 해서 나 혼자만이 그 등단했다고 해서 시를 쓰고 이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어린아이들한테 내가 어렸을 때 동시 쓰는 그 마음으로 어린아이들한테 이거를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할 때 마침 서울에 사시는 그 고도일병원의 총무이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같이 뜻을 같이 해서 우리 잊혀져가는 그 문화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정말 우리가 하지 못하면 그 아이들은 영원히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 해가지고 그 옛날에 과거 보는 식으로 그렇게 옷을 입혔어요. 옷도 입히고 모자도 씌우고 옷이 이제 도포를 해서 입히고 책상을 하나 주고 돗자리 깔고 이렇게 해서 그날 그 시제를 딱 풀어주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한 400, 500명 정도 오더라고요. 그래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다 심사를 해서 25명 정도 그 입상한 아이들을 다시 그날 날을 정해 5월 5일을 어린이 그 문화체험 그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회를 토지문학관에서 했어요. 1회를 토지문학관에서 하고 또 2회를 서울 한옥마을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천안 살잖아. 그래서 천안 살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천안으로 좀 끌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천안 그 근교에 있는 어린이들이 더 글을 많이 쓸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올해는 제가 열심히 천안에다 유치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이런 갖고 계신 재능을 이용해서 또 천안의 아이들이 또 글을 쓸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해오시면 정말 하루가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건강관리는 또 어떻게 하시나요? 봉사를 하다 보면은 건강해져요. 아프면은 못해요. 아프면 못하고 내 건강이 좋지 않으면 일단 남한테가 있을 때 떳떳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건강 관리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봉사를 하면서 좋은 에너지를 받고 나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건강해질 수 있군요. 그렇군요. 천안신문과 또 아산신문이 공동 발간하는 2021-2022 천안 아산을 빛낸 사람들에 또 선정되셨습니다. 네, 저희 한번 소감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더 예쁜 일, 고운 일, 정말 행복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를 가도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자기소개서를 써내려고 할 때 참 힘들더라고요.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할까 말까 겸손하신데요. 그래서 했는데 좀 부끄럽습니다. 부끄럽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충분합니다. 충분한 활동을 해오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천안TV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천안신문과 천안TV를 보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 정말 이 천안신문, 천안TV에서 저같이 이렇게 숨어있는 사람도 발굴해서 이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그 천안TV, 천안신문에서 봉사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같이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들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더 많이 찾아주시고 또 천안TV, 천안신문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따뜻한 미소로 많은 얘기 나눠주신 유언년 어르신 모시고 많은 얘기 나눴는데요. 오늘 스튜디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겨울잠을 자는 개구리도 깨어난다는 경칩이 얼마 전 지났습니다. 이제 밖을 나가보면 따뜻한 봄바람이 조금씩 불어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봄의 설렘이 가득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